바르는 영양 보습제는 이런 세럼으로, 또 두피가 가렵거나 건조할 때는 이런 두피 진정 토닉을 활용합니다. 오늘 제가 탈모 두피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부터 어떤 관리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용닥터라는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두피 탈모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저는 의사로서는 지금 모발이식 탈모 치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로서는 23살 때 처음 탈모를 진단받고 지금까지 14년째 탈모 치료, 탈모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지루성 두피염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22년 가까이 달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완화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먹고 있는 탈모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안드로겐성 탈모라면 당연히 탈모약 복용해야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활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개선하더라도 원인 교정에 대한 치료가 없으면 이 효과를 느끼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탈모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이제 15년 차에 접어드는데, 안드로겐성 탈모,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이 DHT가 모낭세포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원인 물질인 이 DHT를 줄여주는 탈모약이 제일 중요한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밑빠진 독을 막아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5년 정도는 이제 프로페시아 오리지널을 먹었었는데, 요즘은 알로시아라는 이런 카피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 병원 밑에 약국에서 제일 착한 가격대 약이라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한때 2년 정도는 핀페시아를 먹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모도페시아, 헤어그로 등등 카피약 가격들이 다 너무 많이 착해져서 옵션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꼭 오리지널을 드실 필요도 없고, 해외 직구를 꼭 찾을 필요도 없고, 국내에 저렴한 이런 카피약으로 부담 없이 복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은 꼭 종로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대 약국들이나 병원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좀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겐성 남성형 탈모라면 탈모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복용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반면에 안드로겐성 여성 탈모는 탈모약을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뒤에서 알려드리는 치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이 미녹시딜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녹시딜은 존슨앤존슨사의 로게인폼이라는 제품인데, 모발이 뭉치거나 떡지는 거 없고, 가려움도 제가 사용할 때는 이제 제일 적어서 12년 정도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어요.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미녹시딜 바를 시간도 없이 바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불규칙해지긴 했지만 하루에 최소한 한 번, 가급적이면 꼭 2번 챙겨서 발라주려고 하고 있어요. 하루에 2번 바르는 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왜,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해야 미녹시딜이라는 이 의약품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따로 영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둔 거 있으니까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가장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니까 꼭 숙지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샴푸입니다. 제가 이 탈모약이랑 미녹시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샴푸인데, 샴푸는 진짜 어떤 샴푸를 쓰는지에 따라서 두피 상태나 하루하루 볼륨감이, 컨디션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샴푸는 매일 쓸 수밖에 없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제가 늘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홍합 껍데기에서 탈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을 찾았다, 그래서 샴푸 광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샴푸는 무조건 내 두피에 자극이 되지 않는 성분의 순한 샴푸인 동시에 세정력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 샴푸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가진 모발 상태에서 가장 내 머리 볼륨을 잘 살려줄 수 있고, 동시에 머리 스타일링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너무 뻑뻑하다거나 너무 무르다거나 하지 않는 이 사용감이 나한테 잘 맞는 샴푸를 찾아서 쓰는 게 중요해요. 획기적인 탈모 치료 물질을 찾았는데 그게 이 샴푸에 들어갔다,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샴푸들로 하루 한 번이든 2번이든 내 두피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샴푸 횟수를 정해서 가장 내 모발이,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는 루틴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주제는 두피 영양과 두피 보습입니다.
간혹 보면 두피가 청결할수록 좋고 기름이나 각질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두피 청결도 챙겨야 하는 게 맞지만 너무 깨끗하게 마구 씻기만 하는 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피도 너무 과하게 건조해지면 두피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두피 건강은 모발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두피 영양뿐만 아니라 보습에도 신경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발에 필요한 비오틴, 맥주 효모,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까지 이 먹는 영양제로 하루 하나를 이렇게 충전해주고 있는데, 모발 영양제 관련해서는 이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모발 영양제를 챙겨 먹는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요즘에 소비자원 뉴스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정보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지, 나는 어떤 걸 좀 선택하셔야 될지는 본인이 믿는 정보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챙겨 먹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먹는 것들은 이렇게 챙겨주고 있고요. 바르는 영양 보습제는 이런 세럼으로, 또 두피가 가렵거나 건조할 때는 이런 두피 진정 토닉을 활용합니다. 토닉은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걸 사용하고 있고, 세럼은 탄탄 뿌리 세럼이라고 해서 이번에 록시땅에서 선물이 들어와서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사용해 봤는데 두피에 좀 영향을 주는 탄탄해지는 느낌, 또 자극감이나 떡지는 거 없이 발림도 괜찮고 향도 괜찮고 해서 꾸준히 사용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록시땅에서 두피 모발 관리 제품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는데, 단기간 내에 나온 그런 제품이 아니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결과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록시땅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가 있어서 처음 연락 받았을 때부터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컸어요. 록시땅 하면은 이 고급진 브랜드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샴푸 하시고 좀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샴푸를 2번 한다거나 아니면 1번 하는데 세정력이 조금 과하다거나, 아니면 원래 좀 건성 두피인 분들, 그래서 이런 두피 건조감을 느낄 때 이 탄탄 뿌리 세럼이 효과적으로 보습을 잘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두피가 탄탄하고 또 건강한 모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필요한 영양을 줘야 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제품 만족스럽게 써보고 있어요. 제품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녹색 오일층이랑 투명한 이 워터층, 두 가지 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용 전에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녹색 오일층에는 이 5가지 에센셜 오일 칵테일과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고요. 두피에 활력을 주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투명한 아래쪽 워터층에는 물냉이, 당력, 감초 성분이 있어서 두피에 영양을 주고요. 진정 효과에도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성분도 자연유래 성분들이라서 써보면은 순하다는 느낌 들고 자극감도 없고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습 영양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일단 머리를 감고요, 수건 건조까지 다 한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뿌려줘요. 그리고 드라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세럼은 아침에 조금 뿌려주고 드라이 하고요, 토닉은 저녁에 많이 활용을 해줘요. 그리고 얘는 갖고 다니면서 생활 중에 조금 가렵거나 조금 건조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국소적으로 좀 뿌려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세럼을 뿌리고 이렇게 좀 활용하고 하면 두피 향도 좋아지고 모발 윤기도, 모발 건강도 좀 챙기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주제, 두피염, 두피 가려움에 대한 관리입니다. 두피염이 심해지면 또 모발이 약해지고요, 두피염이 또 개선되면 모발이 좋아지기 때문에 두피염도 늘 항상 잘 관리해야 돼요. 제가 늘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 약국에 파는 니조랄이나 노비프록스 같은 약용 샴푸를 주 1, 2회 사용해서요, 두피염의 원인균들인 곰팡이균들을 줄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염증 톤이 개선되면서 가려움도 좀 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간혹 두피 국소 부위가 가려울 때는 이런 토닉을 뿌려주고, 두피 전체적으로 좀 가렵고 불편하고 두피가 나를 계속 괴롭힐 때는 항히스타민제 팩소나딘을 꼭 하나를 먹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다가 모낭염 같은 통증 있는 뾰루지가 올라오면 더비솔이나 더모베이트 같은 이 스테로이드 물약을 적절하게 활용해주고, 전체적으로 병변이 많아지면 먹는 항생제를 2주 정도 복용하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거의 몇 년째 항생제 먹는 일은 없었고요, 한 번씩 뾰루지 같은 거 생길 때 스테로이드 발라주고 괜찮아지면 또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딱 각인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매운 음식이랑 술, 그 다음에 계속 두피에 손대는 거, 두피염 심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자꾸 손대는 거 금지하셔야 두피가 좋아져요. 안 그러면 계속 도돌이 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잘 때 이런 피부 보호 장갑까지 끼고 잡니다.
자면서 나도 모르게 심하게 긁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한 번씩 방심하고 그냥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나면 두피 따갑고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많이 빠져요. 자면서 긁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린 내용들을 철저하게 좀 제어하고 관리하면서 두피도 모발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만큼 이게 좀 다 지키기는 힘들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 보시고 실천하게 된다면 분명히 많이 개선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 지식으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피염 탈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또 뭐 의약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